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혹시 해외에서 근무해 본 적 있으세요? 뭐 해외에서 근무해 본 적 없죠. 그리고 해외 뭐 기업체에서 뭐 이렇게 고용돼서 했던 적은 없는데 다만 뭐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현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소송을 진행했던 뭐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해보셨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죠. 요즘에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상당히 흔한 일이죠.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 6월 기준인가 금융기관만 놓고 봤을 때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점을 갖고 있는 지점 수가 약 17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비록 뭐 꼭 외국계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동료들 사이에서 아니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정업계에서 외국계 기업이 더 나으냐, 국내 기업이 더 나으냐 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주고받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처우가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뭐 비자 등 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기업에 취업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고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외국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국제사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법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재판권이 있고 또 그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놓은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라는 문제인 거고 준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법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거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인이 채용되는 경우 또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채용하는 경우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 현지 기업에 우리나라 국민이 채용되는 경우 또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에 외국인이 채용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곳이 대한민국 내이거나 또는 근로자를 채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또는 그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그 해당 회사의 국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상시 생활하고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 관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준거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국제사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선택한 그 노동법이 근로자가 상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그 국가 또는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그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아마 추상적인 단어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는 중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채용한 거예요. 근데 둘이서 합의하기를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중국 노동법에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설사 중국 노동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하는 그런 규정들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기업에 채용되었지만 업무 자체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 또는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곳은 장소적으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으로 어느 국가의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느 특정 나라의 기업에 채용되기는 했지만 영업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해외의 다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평범한 직업은 아닌데 충분히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지인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국민께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현지 법인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데 다만 일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물론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고요. 해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느 나라 법원에 어느 나라의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최후 근로를 제공했던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분을 고용했던 회사는 필리핀에 있는 회사고 필리핀의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률은 필리핀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모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에 채용된 분들 또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분들 모두 언젠가는 한번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분쟁에 오늘 저희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법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갑자기 말 잘해요.